보게 되면은 되게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딱 공연을 보고 나서 이 느낌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는 너무 슬퍼요. 그리고 하나는 이 결말이 뭘 말하는 거지? 이 결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말이 어떤 관점으로 뭔가 해석을 딱 내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미해결처럼 딱 남겨두잖아요. 아삭아삭하게. 이제 가령 올리버는 기억을 안 지운 것 같고, 그거는 정확히 보이죠. 클레어는 지운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배우는 지운 것처럼 연기하고 어떤 배우는 안 지운 것처럼 연기하고 하면서 그 다양한 버전들을 또 보는 그 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이 왜 기억을 안 지웠을까? 자기들끼리는 꼭 제일 사랑했던 그 순간은 반드시 지워야 돼. 노래로도 얘기하잖아요. 그것만은 지워야만 해. 이러잖아요. 근데 안 지워. 그럼 왜 그럴까? 그 안 지우고 나머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 부품이 대치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더 이상 충전으로 몸을 버틸 수 없는 지점까지 이제 삶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 존재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가장 사랑했던 그 기억이다. 너무 미칠 것 같은 이제 포인트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슬프기 때문인 거죠. 서로가 서로의 상태를 슬퍼한다는 거. 그게 처음으로 깨닫게 된 어떤 감각이니까 그들에게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 지우지 않았다. 그게 바로 되게 중요한 기억이라고 둘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우리한테 주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은 바로 그 결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공연이 되게 재밌는 거는 로봇인데 거의 사람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초연 때는 이제 김동현 연출이 생각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였다라고 해요. 너무 로봇처럼 우리가 하지 말자, 연기를. 너무 음, 로봇처럼 하지 말자. 사람처럼 하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그 시즌이 계속 지속될수록 그 로봇적인 움직임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로봇적인 움직임들. 그러니까 퍼포먼스에서 그런 움직임이 더 많이 들어가고 대사 톤도 좀 그렇게 바뀌고, 그런데 거기에서 되게 인간성을 딱 드러내는 어떤 성과 같은 순간들, 그런 게 이 작품에 딱 떨어질 때 굉장히 이게 발현되는 어떤 주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우리한테 확 다가오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크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잡았던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는데 그게 점점 오히려 로봇처럼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 처음 아이디어가 보존되면서 더 큰 어떤 임팩트를, 울림을 주는 그 방식이 저는 이제 완전히 초연부터 다 따라가면서 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게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이 영상을 결합시키는 지점도, 영상이 되게 세련되게 과하지 않은 상태로 쭉쭉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초연 때는 이렇게까지 영상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영상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이 작품이 꼭 보여줘야 되는 시공간적인 어떤 배경들, 이런 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근미래적 상상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 세계관으로 갖고 있는 이 근미래적인 세팅들, 이런 게 이제 영상으로 보여지는 지점들,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또 흥미로운 걸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브로드웨이 공연은 해저 터널이라는 설정이 빠졌어요. 네, 해저 터널까지 이제 운전해서 간다. 이 설정이 빠지고 다른 설정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상도 거기에 따라서 바뀔 것 같죠? 그리고 브로드웨이 공연으로 약간 또 좀 우리가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한국 관객들은 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유와 상징이 강해요.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탁탁 장면을 이렇게 좀 간략해서 혹은 조금 그렇게 얘기해도 다 해석해요. 알아서. 근데 이제 그 브로드웨이 관객들은 약간 그런 지점에서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말하지 않는 장면들 있죠. 그냥 대사나 노래로 그냥 딱 이렇게 끝난 장면들을 다 펼쳐 보인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화분, 이것도 제임스랑 같이 살 때 키웠던 큰 나무의 일부 가지, 이런 설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들여놨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어가 전 주인들과 같이 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의 그 이유들, 이런 것들도 실제로 다 장면으로도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넘버가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게 이제 생겼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브로드웨이에서는 아마 좀 다른 버전으로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잘 된 이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웨이 관객들이 받아들일 법한 그런 버전이 어떻게 다를지 거의 비슷하겠지만 어떻게 다를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가 볼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 그 어쩌면 해피엔딩은 로봇이지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로봇이 나와서 인간 사회의 다양한 정서와 다양한 어떤 삶과 그리고 우리가 그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어떤 가치, 인간의 우리 삶에서 차가운 로봇이 얘기하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어떤 우리의 삶,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정서와 아주 깊은 곳을 건드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 작품은 5점입니다. 5점. 네. 저는 출연진이 궁금하거든요. 이번 시즌의 배우분들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번 시즌의 배우분들은 올리버는 우리 정욱진 배우, 음, 윤윤호 배우, 신재범 배우입니다. 예, 그 음, 정욱진 배우는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윤윤호 배우는 이 작품을 봤어요. 그러니까 봤는데 본인이 공연을 하면서 정말 힘들 때 어heb을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정문성 배우하고 전미도 배우가 했던 버전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표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콘솔 앞에 제일 끝에 이렇게 공연을 봤는데 그 공연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펑펑 울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이 공연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캐스팅이 돼서 정말 감개무량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범 배우가 하고 있죠. 저는 약간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신재범 배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저도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한테는 그냥 되게 투명해요, 배우가. 연기할 때. 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도 되게 투명하게 흡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배우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재원 배우가 너무 잘했어요. 저는 신재원 배우로 봤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홍지 배우는 벌써 몇 번 했죠, 이 작품을. 예, 그래서 경력직이니까 또 엄청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진주 배우가 잘 맞죠, 클레어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고, 근데 박진주 배우는 한 번도 어앱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 공연의 묘미를 느끼면서 지금 하고 있다. 그게 돼 있고 장민재 배우 이렇게 맞아는 세 명 있고 그다음에 이시안 배우하고 최우중 배우 이 제임스 두 명이 이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기한 거는 우리 성종환 연출님이 이제 빠졌어요. 제임스에서 더 이상 안 해요. 그죠? 우리 종환 연출님 하시는 거 참 재밌는데 그죠? 예. 잘하세요. 잘하죠. 연기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제 점점 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도 배우님은 이제 자기 더 이상 늙어서 못한다고 귀여운 역할 안 음,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폐기 처분되기 직전에 노년의 로봇 얘기잖아요. 그 저는 음. 오히려 이게 파격 캐스팅으로 나중에 뭐 박정자, 이순재, 올리버 클레어나 최 이런 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노년의 배우들이 주는 감동이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점점 어려져서 조금 아쉬워서. 이것도 정말 재밌는 얘기네요. 근데 저는 로봇은 늙는 게 없잖아요. 음, 로봇은 외관이 늙는 게 없잖아요. 수명이 닿을 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핵심은 사실 톡 튀는 맛에 있다고 저는 느껴져서 그거를 노년의 배우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악적인 측면도 그렇고. 되게 좋은 의견이에요. 하지만 재밌습니다. 음악을 보면 캐릭터가 드러나잖아요. 네. 아마 윌휴 팀에서 얘를 어떤 이미지, 어떤 성격이다 이런 거를 많이 논의하면서 음악도 가사도 쓸 거란 음,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이 그려지는 이미지가 아주 노인은 아니다 이런 게 음색적으로 이미 드러나고 아까 이제 저희 레베카 님이 이 음악 너무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윌의 음악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윌 에런슨의 음악은 엄청나게 클래식해요. 어헵도 소극장에 그렇게 6인 오케스트라일 텐데 우리가 대학로에서 보는 모든 많은 극이 밴드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래식적인 6인조 오케스트라가 당연히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달리 들리고. 그리고 윌 씨가 작곡을 할 때 아예 이런 편곡을 예상을 해놓고 예정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음색이 그렇게밖에 클래식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클래식한 음악을 들었을 때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심리적으로. 그 안정적인 음색 위에 굉장히 발랄하고 경쾌하고 명쾌한 멜로디. 이게 진짜 윌 선생님의 특이점이거든요. 캐릭터거든요. 그게 일테노르에서도 너무 잘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다소 전문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라이트 모티브를 정말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귀에서 우리말로 안 빠진다.
귀에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점이 윌 선생님이 만드신 라이트 모티브가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힌트 그런 것들이 다 곳곳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귀에도 쉽게 박히지만 그것이 또 실제로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 기반은 안정감에 있고 드럼 소리가 나쁘다는 아닙니다만 저는 드럼 소리 너무 좋아하지만 이게 두구당탕하는 그런 진짜 물리적인 울림의 소리가 아니라 특히 현악기가 갖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사운드에서 오는 울림을 우리가 갖고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현악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현악을 많이 음. 쓰고 이번에 일테너에도 현악이 다 했잖아요. 사실 음악이. 그쵸. 현악밖에 없었죠. 진짜 마지막에 딱 끝날 때 그 바이올린 음색 때문에 다 미쳐요. 진짜 마지막에 딱 끝날 때 바이올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쩌면 해피엔딩도 현악이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클래식 성애자는 이제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정감이 주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화성이 너무 예쁘고 전반적으로, 그 예쁜 화성으로 흐르는 그 음악이 굉장히 이제 아주 그 특장점을 이제 마련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같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거 없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고,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들었어요.